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참이수님, 미국의 이해 27회째입니다. 신부님, 무슨 미국에 대한 이해를 뭐 이렇게 많이, 아직 워싱턴 얘기도 안 하고 링컨 얘기도 안 하고 존 F 케네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을 정말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 전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중세부터 아마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또 미국 독립의 아버지들은 그리스, 로마를 자기네들이 여기다 심는다, 그런 마음으로 개국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인디언도 알아보고, 또 흑인도 알아보고, 또 대항해 시대도 좀 알아보고, 또 유럽 상황 좀 더 공부해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 합중국 역사에 들어갑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1453년 5월 29일 동로마 제국인 콘스탄티노플리스가 오스만 메흐테흐 2세 23살밖에 안 됐던 아주 젊은 왕한테 점령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존재해왔던 가톨릭 동로마 제국은 종말을 고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스탄불, 지금 터키 지역은 원래 가톨릭 지역이었는데 이 콘스탄티노플 멸망 이후부터 이슬람 오스만 제국은 동지중해, 지금 발칸반도 진출과 지배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발칸반도는 그러니까 이슬람과 가톨릭이 충돌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발칸반도가 화약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이 크로아티아가 최종적인 이슬람의 진격을 막죠. 그래서 가톨릭의 수호자라는 그러한 명칭을 얻은 나라가 크로아티아입니다. 문화적으로는 동로마 제국의 그리스 고전학 연구학자들이 대거 서유럽으로 망명을 합니다. 결국 서유럽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죠.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천문학도 더 많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지중해 상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새로운 대륙에 대한 탐험을 많이 했죠. 그래서 결국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신대륙이 발견되면서부터 식민지가 건설이 되고, 프랑스, 그 다음에 스웨덴, 영국이 서로 그 미국 대륙, 중남미 대륙을 서로 가지려고 전쟁을 유럽에서도 하고 또 미국 대륙에서도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지중해 해상무역을 이슬람 오스만 제국에 빼앗긴 서유럽 국가들은 대서양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대항해 시대를 열었고, 결국 콜럼버스가 1492년 서인도 제도를 바하마 제도죠. 본대륙도 아니고 바하마 제도를 발견하게 되면서 지금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인들에 의해 개척하게 됩니다. 1500년 이후 100년간 북미 대륙이나 중남미 대륙은 탐험이나 노략질 수준이었어요. 콜럼버스가 1492년 바하마 제도를 발견하고 바로 미국 대륙이 개발된 게 아니에요. 미국 대륙은 남미, 북미, 중미, 아메리카 대륙은 너무너무 거대하게 컸기 때문에 100년 동안 탐험을 한 결과 땅이 여기까지 있구나. 1600년 때도 몰랐죠. 거의 1700년, 200년. 그래서 내가 250년은 지독하게 고통스럽고 가난했던 미대륙, 250년 동안은 지독하게 운이 좋은 미대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겁니다. 1620년 제임스 타운을 시작으로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 사람들이 점차 북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 1347년부터 느닷없이 1347년이 나와요. 패스트, 흑사병입니다. 100년간 유럽을 휩쓴 흑사병 때문에 유럽에는 인구가 급감을 합니다. 확
확 줄어들어요. 인구가.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340만 명 정도 죽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곱하기 10 정도 하라고 그러죠. 한 3천만 명 정도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죽어 나갔고 앞으로는 뭐 최소한 1억 명 이상은 아마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장본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코로나 이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그런 마음의 준비 꼭 하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 놓고도 개척할 유럽 사람이 없었어요. 특별히 아메리카 본토에 사는 인디언들은 유럽에서 가져온 온갖 전염병, 천연두, 특별히 천연두 때문에 홍역, 천연두 이런 것 때문에 인디언 인구의 90%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300명이 한 300만 명을 이기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죠. 북아메리카에서 생산하는 담배, 이게 담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최양호 신부님 따라가기에서도 담배가 우리 교우촌들이 팔았다고, 담배를 키워서 팔았다고 그러죠. 1800년도에 담배, 목화, 옥수수 농사에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디언들은 그 큰 노동력에 육체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아프리카에서 흑인을 포획이죠.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나쁜 백인들이죠. 링컨이 1863년 1월 1일 흑인 노예 해방 칙서를 반포하면서 흑인 노예 무역이 중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까지 26회에 걸쳐 긴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미 대륙 식민지 개척의 역사, 식민지 200년 동안 식민지 개척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1784년에 하죠. 독립전쟁을 했고 100년 후에 남북 1863년 100년 후에 남북 전쟁을 하고 또 한 50년 전후로 100년 전후로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세계 제1패권 국가가 되는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강의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도 없는 얘기를 하고 이제는 쭉 정리해 나가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1500년서부터 1700년까지는 식민지 개척 역사, 1784년에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 그 다음에 1863년에는 남북 흑인 노예전쟁, 그 다음에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끼어들면서 미국이 세계 제1의 패권 국가가 됐던 것이죠. 지독히 가난했던 250년 미국. 메이플라워는 1620년 잉글랜드 출신 이민자 102명이 북아메리카 대륙의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까지 수송한 선박 이름입니다. 미국인들은 이들을 필그림 파더스,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이민자 102명 중 35명만이 청교도, 퓨리탄, 순수한 이런 뜻이죠. 퓨리피케이션이라고 퓨리탄이었어요. 너무나 추운 미 동북부 정착했지만 추위와 배고픔으로 1621년에는 이민자 반 이상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민자들이 그 어려운 대서양을 넘어가고 갔더니 너무너무 춥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많이 죽었죠. 제임스타운은 1616년부터 1699년까지 83년간 식민지의 수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왕의 이름을 따라서 제임스타운이라고 그랬죠. 현재 행정구역상 버지니아주에 속합니다. 제임스타운은 제가 버지니아에 여러 번 갔었는데 그야말로 습한 지역이에요. 아주 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다하고 맞닿아 있고 살기 힘든 곳이죠. 영국의 첫 식민지 제임스타운. 제임스타운 초기의 삶은 아주 가혹했습니다. 그들은 원주민으로부터 완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내륙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 지역은 낮고 습한 데다가 주변에는 숲이 우거져, 지금도 숲이 어마어마하게 우거져 있는 게 버지니아입니다. 영국 여왕이 그때 결혼하지 않은 여왕이 있어갖고 그 버지니아 여왕 이름을 딴 거죠. 막강한 인디언 부족의 영역과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고 그러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기념해갖고 거기 이름을 버지니아라고 합니다. 막강한 인디언 부족의 영역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악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질병, 해충, 내부 반란이 만연했고 식량과 보급품은 항상 부족했고 겨울이면 잔인한 굶주림 때문에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1607년 5월에 100여 명이었던 제임스타운 주민은 그해 9월에 반으로 줄어들어요.
100명이 50명으로 줄어들어요. 1년 만에 정착인의 70%가 사망을 합니다. 1609년 12월 제임스타운의 영국인은 220명이었지만 이듬해 봄이 찾아왔을 때 생존자는 60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지금처럼 뭐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초창기에는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식량 부족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남자는 아내를 잡아 먹은 일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는 화형에 처해지죠. 이런 문서가 다 남아있어요. 오죽하면 얼마나 굶었으면 아내를 잡아 먹었겠어요. 자식은 없었고. 자, 영국 첫 식민지 시대상 제임스타운 취락지는, 그러니까 생활지는 14,000명의 인디언 원주민을 소유한 포화탄의 영토입니다. 체나 코마치로 알려진 영토 내부에 위치해 있었어요. 제임스타운은 원주민에 둘러싸여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프론티어라는 미국 드라마죠. 그걸 보면 아주 여기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보던 뉴스 또 보고 그러시지 마시고 넷플릭스나 뭐 또 다른 방송을 통해서 프론티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은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제 강의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인디언 원주민들은 처음에는 영국 식민지 사람들을 잔치와 담배 의식을 통해 환영을 했어요. 담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중요한 식량, 옥수수와 식민지 주민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처음엔 지원을 했죠. 존 스미스 대위의 지휘 아래 정착인들은 인디언들에게 담배 재배법을 배워 경작하기 시작해요. 영국에 수출하여서 이제 돈을 벌게 된 거죠. 이때부터 담배를 수출하면서부터 유럽 사람들은 담배를 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담배는 1700년경에 가갖고 전 유럽에 퍼지고 전 세계에 다 퍼지죠. 이 담배가 일본으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본으로 갖고 오고 1592년 임진왜란 때 담배가 우리 안으로 또 조선으로 들어오기도 했죠. 그래서 이 담배를 그 책을 보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3살 때부터 폈다고 그런 기록 나와요. 어쨌든 하여튼 담배는 신대륙을 여는 첫 번째 제품이 됐던 거죠. 새로운 이주민들과 관계는 꽤나 빨리 틀어져서 3년간 전쟁으로 파스파의 인디언 원주민 종족은 멸족이 됩니다. 말씀드렸죠. 인디언 종족이 수백 종족이 있는데 싹 다 멸족을 시킨 거예요.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게 한 200종족은 남아있다, 500종족 정도 되는데 200종족은 남아있다고 그러죠. 제임스타운이 설립되고 1년 이내 버지니아 회사는 식민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폴란드인과 네덜란드인들을 식민지로 데려옵니다. 이제 유럽 사람들 자꾸 데려오는 거죠. 신대륙으로. 1619년 서류로 기록된 최초의 흑인 노예들이 제임스타운으로 끌려옵니다. 현대 미국에서의 노예제도라는 개념이 시작한 건 1660년부터 끌고는 왔지만 노예제도로 아주 대놓고 노예를 샀던 거죠. 비참한 영국 식민지 시대. 이제 나중에 13개의 식민지, 이제 뭐 지금 뭐 보스턴이라든가 매사추세츠라든가 워싱턴이라든가 그 다음에 버지니아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비참하게 시작을 했죠. 식민지가 건설된 12년 후 제임스타운에는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버지니아 회사가 신세계의 생존이 가능한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우선적으로 힘을 쏟은 결과에 새로운 마을을 져야 되니까, 새로운 성을 져야 되니까 회사는 1619년 처음으로 배 한 척에 모두 90명의 여성을 싣고 옵니다. 오랫동안 여성과 관계를 원해온 이주민 총각들은 한 사람당 약 60kg의 담배를 내고 앞다투어 이들을 아내로 데리고 갔던 것이죠. 이러면서부터 이제 아이가 생기고 점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1607년에서 1705년의 정착 시기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신세계의 거점을 빨리 세우려고 재빨리 움직였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은 더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요, 중남미, 남미에서 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와갖고 그 금으로 유럽하고 스페인, 영국 전쟁도 하고 지금 세워놓은 어마어마한 성들이 그때 다 중남미에서 갖고 온 금, 은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스페인은 그렇게 잘 세웠는데 포르투갈 사람들은 바보같이 그렇게 많이 갖고 오는데 전부 다 향나게 써버린 거죠.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극명하게
세력에 갈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여행을 해보면은 스페인은 완전히 새로운 신생 국가, 어마어마한 국가 같고 포르투갈에 딱 접어들면은 웬 촌이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 정치인들이 잘못했던 거죠. 존 캐빗이 탐험을 마친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영국은 식민지 설립을 시도합니다. 초기의 노력들은 실패로 돌아갔고 1590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로어노크 식민지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건설하려고 그러다가도 사라지고 건설하려고 그러도 자리를 못 잡고 그러죠. 많은 젊은 남녀가 일꾼으로 흘러와요. 왜냐하면 영국에 있으나 프랑스에 있으나 굶어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땅이 넓다더라. 그래갖고 많은 남녀가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꿈의 대륙, 신대륙으로 많이 왔죠. 그들의 뱃삭은 농장, 상점에서 손길이 필요한 식민지에 있는 고용주로부터 지불됩니다. 그들은 식량과 주거, 의료, 교육을 지원받지만 임금은 받지 않았다는 거죠. 도제, 보통 한 21살경에 이제 15, 16에 끌려와 자기가 지원한 거죠. 그들은 자유롭게 결혼하며 자신의 농장을 가꿀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1660년경에는 이런 이제 농장주들이 많이 생겨났고 땅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거기 농장이 너무 크니까 이 농장에서 농사 지을 사람을 찾다가 인디언은 다 죽어 없어지고 흑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예 무역과 미국이 같이 탄생을 한다고 봐야 돼요. 흑인 노예와 인디언 노예들이 북미 아메리카 대륙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시기는 1500년 말기부터 1865년 남북 전쟁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노예들은 아프리카 서부, 이렇게 아프리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서부 쪽 있잖아요. 아프리카 여러분들 지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소말리아 이쪽, 탄자니아, 짐바브웨 이쪽 말고 지금 나이지리아 가나 이런데 이쪽 아프리카를 말합니다. 이렇게 서부 및 중부 지역에서 강제로 잡혀 신대륙으로 팔려갑니다. 일반적으로 흑인 노예들은 아프리카 지배 계급, 아프리카 추장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럽 노예상들을 통해서 총도 받고 럼주, 술도 받고 이 아프리카 추장들은 흑인들을 팔아먹는 거죠. 이 비참한 이 역사가 이제 정말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흑인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포획해서 노동력으로 쓰게 된 시기는 18세기 미국 경제발전 및 18세기라고 그러면 1700년대를 말합니다. 산업구조가 지역별, 특히 북부와 남부 차이가 심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북부는 상공업이, 남부는 농업이 발달합니다. 특별히 남부에는 대농장이 많습니다. 그 넓은 땅에 목화, 면화를 가꾸어갖고 목화도 가꾸고 담배 농사도 짓고 옥수수 농사도 졌던 거죠. 그 넓은 땅을 가꾸기 위해서는 흑인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유도 없이 흑인들은 죽을 때까지 백인을 위해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이 영원히 갚을 빚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백인 사회에서는 이런 슬픈 역사를 많이 부각시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1700년이 시작되면서 대농장을 소유한 주주들은 노동력이 부족했고 이에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데려오게 된 거죠. 아메리카에 잡혀간 노예들은 열대작물, 면화, 담배, 사탕수수 등을 재배하는 대단위 농장의 일꾼 노예로 사용되었고 목화를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노예들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장 주인들은 유럽의 소비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요. 이와는 반대로 노예들은 주인들에 의해 신체적 폭행과 고문 등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일을 했죠. 일부 노예는 주인의 도덕성에 의해 좋은 대우를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노예는 자유를 마음에 품고 노예 해방 선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식민지를 개척한 지금은 인구가 3억이지만은 1790년 이전의 이민자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 36만 명, 잉글랜드가 23만 명, 얼스터,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가 13만 5천 명, 독일이 10만 3천 명, 스코틀랜드가 4만 8천 명, 아일랜드가 8천, 네덜란드가 6천. 그 아일랜드의 자손 중에 지금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아일랜드 후손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일랜드는
지금도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동네에서 미사참에 안 가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프랑스, 특별히 유태인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유태인이 지금 미국에 사는 유태인이 거의 800만, 900만 명이 돼요. 본토 유태인, 이스라엘 본토는 유태인이 7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에 사는 유태인들이 본토 유태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요 사람들이 보통 폴란드, 러시아, 독일 이런 데서 들어온 유태인들입니다. 스웨덴이 500명, 스웨덴은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기타가 5만 명, 영국인 전체가 42만 5천 명이 1790년에 온 거죠. 정말 작은 수. 이 어마어마한 대륙에 이 작은 수가 이걸 정복을 하려고 그러니 참 숫자도 잔인하기도 했던 거죠. 1790년 인구를 좀 이전 말고 1790년 인구를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75만 명 데리고 오고 영국이 210만 명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죠. 얼스터, 스코트 아일랜드가 30만 명, 다 영국 그 지금 섬나라에서 다 온 거예요. 독일이 27만 명, 스코틀랜드가 15만 명, 스콧 아이리시라고 그러죠. 여기도 한 10만 명, 그 다음에 네덜란드 10만 명, 웨일즈, 프랑스, 유태인, 스웨덴 사람들이. 근데 스웨덴은 많은 사람이 오지 못해요. 왜 많은 사람이 오지 못하냐면 스웨덴 사람들이 그 많이 안 와요. 그 다음에 이 스페인은 남쪽으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죠. 근데 또 남쪽으로도 지금 멕시코 땅에 마야, 잉카, 아즈텍 문명을 스페인이 싹 쓸어버렸는데 이 스페인이 그렇게 많은 땅을 미국한테 뺏긴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1347년부터 100년 동안, 그러니까 1500년, 1600년대까지 흑사병이 돌았는데 스페인이 특별히 흑사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신대륙은 발견해놨는데 아니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보낼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많이 뺏기죠. 미국한테 많이 뺏기고 멕시코 독립전쟁에서도 뺏기고 그렇게 뺏기게 돼서 미국이라는 본토는 영국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전국